한mil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이미영 집사님 강의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그때도 보니까 어깨 들썩거리고, 막, 간신히 참으시고, 막,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안 참으셔도 됩니다. 예. 휴지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경제를 망치는 멍청한 정치. 김진태와 레고랜드. 바람입니다, 바람. 암 걸릴 거예요. 네. 자, 제가 이번 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인문학 강의 할 게 너무 많고요. 예. 주제가 뭐 센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뭐, 지금 이태원 참사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예. 제가 조금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리고 요거도 덮였어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 삶에 직격탄을 날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가요. 레고랜드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레고랜드. 예. 이게 레고랜드 코리아는요. 강원도 춘천 중도에 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나고 자랐어요. 이 중도 많이 갔었습니다. 소풍 많이 갔고 보이스카우트 유연지 갔었고 거기 가면요. 발에 치이는 게 고인돌 이런 데예요. 여기에 올 어린이날에 개장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고랜드예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예요. 우리나라 처음 만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세계 최초의 섬 위에 지어진 테마파크였고요. 호텔 리조트가 같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평창 올림픽에 딱 맞춰 개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늦었어요.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래는요, 인천에 여기 송도에 계획했었어요. 근데 뭐 수도권 관리법을 부딪혀가지고 안 됐어요. 안 되고 강원도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되게 일찍 했죠. 원래는 그래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딱 개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도 가보신 분? 중도 안 가보셨습니까? 예. 중도 갔으면 안 가보셨습니까? 예. 가볼 세대인데. 네. 왜냐면 여기가요. 지금은 차 타고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6시면 배가 끊기는 곳이었어요. 청춘 남녀들이 배 끊기를 원했던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자, 유물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파도 나옵니다. 끝까지 나옵니다.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저는 중도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발에 치이는 게 고인돌이고요. 그런 곳이에요. 아니, 이게 북한강에 있는 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2014년 청동기 유적이 나옵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이 나와요. 한반도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 몇백 개가 나오고 막 이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럼 개발을 해야 됩니까? 중지해야 됩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최첨단이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2015년 6월에 고구려 석광묘와 금기거리가 대량 발견됩니다. 자, 청동기 유적이라고 하면요. 거의 선사시대,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그때 유물 나왔고요. 고구려 삼국시대 유물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에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초기. 그때 시대 환호라는 게 발견됐어요. 환호가 뭐냐면요. 외국은요. 도시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을 지었죠. 우리는 그 돌을 구하기 힘드니까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참호 같은 걸 파고 거기다 물을 채웠어요. 시냇물을 만들었다고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거를 이게 800m짜리 국내 최대. 그것도 환호를 3열로. 자, 간단하게 중도에는요. 국가 규모의 도시가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요. 2016년에는요. 레고랜드 비리가 있었다고 수사합니다. 근데 이거 무혐의 났어요. 왜냐? 이 당시 정권이 레고랜드를 싫어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고
그리고 이걸 밀어붙인 사람은 최문순 전 지사였어요. 당이 다르다 보니까 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무너질 뻔했다가 간신히 착공해요. 27년대에 레고랜드 사업이 또 무너질 뻔했어요. 왜냐? 파도 유물 나오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공사를 안 했으면 유물을 발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영국 멀린사가 한 3천억을 투자해버렸어요. 아예. 돈을 꽂았어요. 영국 멀린사가 뭐냐면은 레고랜드 본사예요. 그래서 꽂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춘천대교도 완성이 되고 사업이 돼요. 근데 2020년 코로나 걸렸죠? 코로나 터졌죠? 개장 못해요? 예, 간신히 개장합니다. 자, 다시요. 이 중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청동기, 고구려, 원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각 시대별로 쫙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탑을 파요. 어느 시대 유물이 나올까요?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유물 나오겠죠. 한 1, 2m 파도 들어가요. 어느 시대가 나올까요? 삼국 시대 나오겠죠. 더 파요. 어느 시대 나올까요? 삼국 시대. 더 파면 청동 시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한국의 텔이에요. 텔. 여러분 텔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잘 모르는 건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알아요. 왜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이런 데 보면요. 텔 아비브 들어보셨죠? 텔. 그 나라는요. 텔이라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 고대 시대에 입지가 좋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물 있고 산 있는 곳. 그게 무조건 고대 시대에 무조건 좋은 곳이에요. 지금은 어디가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고속도로 근처죠. 그쵸? 쇼핑몰 근처죠. 근데 이건 최근 일이고 우리 역사상 지구 역사상 입지가 좋은 곳 하면 물 있고 모래사장 있고 뒤에 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만 계속 도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도시가 세워졌다가 한번 싹 멸망해서 묻혀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삼국시대 도시가 세워져요. 또 싹 무너져 멸망해서 묻혀요. 그 위에 이해되시죠? 같은 장소에 층층층층층층층층이 마치 지층처럼 유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텔이라고 합니다. 텔. 그러면 이 텔 발굴은 어떻게 할까요? 네, 한 층 한 층을 떠서 옆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텔 발굴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중도에서 최초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인식은요. 유적지는 놔둬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고고학이 아직 발전을 못해서 그래요. 유적지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적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더 깊게 탐침을 넣어야 돼요. 좁게. 그 밑에 유적이 있나 없나. 왜냐? 그 유적은 그 입지는 분명히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중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그래서 개발과 함께 유적지를 다 떠서 이전했어요. 근데 이건 레고랜드 코리아가 되게 잘한 거예요. 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돈 엄청 많이 들겠죠. 개장 2018년에 하려고 했는데 5년 더 들었죠. 그리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팍팍팍 파면 내릴 거를. 여러분 유적지 나오면 어떻게 파는지 아십니까? 붓으로 숟가락으로 긁어요. 그 흙을. 그렇게 파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인부들이 하지 않죠. 유적 탐사 전문가들이 오죠. 그 사람 인건비도 비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텔이 여기가 최초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텔이에요. 예루살렘도 텔이고. 그런 데는 다 발굴할 때 한 층 한 층 떠서 옆으로 옮겨서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해요. 그렇게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고랜드 코리아 근처 가보면요. 각종 시대별 유적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시청 있죠. 그 옆에 별관 건물 가면요. 1층이 박물관이에요. 바닥 유리가 돼 있어요. 왜냐? 그 서울시청 별관 건물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물을 그대로 유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리 위에서 이렇게 밑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물과 개발을 같이 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중도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돈 많이 들었어. 애초에 계획보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개발공사라 그래서 강원도에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기업을 만들었어요. 너희가 중도에 레고랜드 코리아를 만들으렴 했는데 원래는 처음에
강원도 지분만으로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멀린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돈을 넣었죠. 그리고 한국고용정보 주 LPT 코리아 KB 부동산 신탁 어디든 뜨드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빚도 졌어요. 다른 데서. 자, 그래서 현재 이게 중도개발공사의 여러 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같으면 중도개발공사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주식이에요. 왜냐? 일단 공기업이죠. 그리고 여기서 레고랜드를 만들었죠. 전 세계 레고랜드를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디즈니랜드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공개되면 사야죠. 근데 공개 안 하고 이렇게 신탁회사나 이렇게 전문 투자만 했고요.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이 중도개발공사 자산이 2,600억. 그리고 부채가 2,050억. 이자를 연 98억 내야 돼요. 그리고 흑자가 248억 원이에요.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억자 빼봐요. 억자. 자산이 2,600만 원. 예. 부채는 2,050만 원. 자산이 많아요? 부채가 많아요? 자산이 많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자를 연 98만 원. 월 얼마예요? 월 10만 원. 월 10만 원쯤 대충. 그렇죠? 그리고 흑자가 248만 원. 건전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흑자로 이자 내고도 남죠. 여러분 흑자는 매출액이 아니에요. 총 벌은 돈에서 이거 내고 저거 내고 이거 내고 하고 총 남은 돈 248억이에요. 예, 그래서 순수익은 약 150억 남겠죠. 이 회사가. 되게 건전한 회사입니다. 이 150억은 어디로 갈까요? 이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으로 나가겠죠. 150억을 배당하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자,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그렇죠? 이자를 감당하고도 흑자 기업인 곳이 중도개발공사예요. 왜냐? 강원도에서 이 중도개발공사에다가 중도라는 땅이 있죠. 그 땅을 10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예, 땅 임대료 내지 말라고. 그럼 강원도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 중도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강원도가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사람이 낙후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도에 오고 가는 그 사람들, 그거를 지금 노린 거예요. 예, 관광 수입 같은 거 많이 성공했어요. 강원도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요 부채 2,050억 요걸 주목하십시오. 요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중도가 어떤 곳인지 대충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재무제표거든요. 재무제표 약관에 보면요. 강원도는 회사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에서 레고랜드 랜드마크 주변 부지에 대한 환매 조건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처음에 이 부채 2,050억을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레고랜드 코리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개장해서 잘 돌아가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아직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빚을 저을 수 없어요. 강원도가 야, 그거 우리가 빚 보증 서줄게 하고 이 2,050억에 대해서 강원도가 빚 보증을 서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증. 여러분, 우리 전세담보대출하고 뭐 합니까? 보증보험 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강원도가 보증을 해준 거예요. 보증. 자, 이러고 있는데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갑자기 9월 28일 날 2,050억 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도개발공사 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갑자기. 여러분, 보증했으면 돈 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파산 났을 때 돈을 내는 거죠. 내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 선 사람이 돈 들고 도망가면 내가 물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레고랜드 코리아는 아까 보니까 계속 흑자 보고 있잖아요. 매년 흑자 보고 있어요. 올해도 2,050억 원 전체가 이거 빚 갚으려고 그랬는데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 중에서 500억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2022년 9월 27일까지만 해도 이 다른 사무실에서 이거 대출 연장하는 거, 대출 연장식 하려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다 갖고 김진태 지사가 거기 가서 사인만 하면 이제 대출 연장됐습니다. 박수치고 사진 찍고 끝내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이렇게 중도개발공사를 파산 신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황당하죠. 예, 나 보증 안 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 보증 안 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보증 쓸게 하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빚이 줄었어요. 2천억에서 한 500억으로 줄었고요. 1,500억 갚고 한 500억 남은 거 그래 앞으로 또 갚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김진태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왠지 차차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이 2,050억은 어디서 빌렸냐? 신한투자증권에서 550억, IBK 투자증권에서 250억,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에서 200억,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증권에서 150억씩, 그리고 유한타증권, 뭐죠 이거? KB증권에서 50억, 그리고 예, 어쨌든 거기서 100억 이렇게 해서 다 끌어온 돈이에요. 2,050억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돈을 모으면서 제1차 I1 제1차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일종의 빚 꿔주는 회사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2010년 5일 최동 부도 철회가 됩니다. 왜? 김진태가 보증을 거부해서. 그러면 다시요. 여기 무슨 이 증권사들은요. 이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예, 쉽게 뜯긴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이 550억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왜 빌려준 겁니까? 왜? 아니, 강원도가 빚보증을 쓰니까. 여러분 주식은 좀 해보셨죠? 주식 말고 채권 시장 가보신 적 있나요? 채권 시장? 우린 못 가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요, 큰 손들, 100억, 1000억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 가는 게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도 2,500조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이율이 싼 거, 이익이 안 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안전한 거.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빚. 안 망하니까 나라는. 그 다음 그게 나라는 S등급이고요. AAA, 트리플 A 등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공기업, 공기업체, 공사체예요. 공기업은 안 망하거든요. 근데 트리플 A 등급인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네요. I1 제1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닥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2,050억은요, 강원도 빚이 아니에요. 누구네 빚이라고요? 중도개발공사 빚이에요. 근데 중도개발공사는 꾸준히 이익을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자 잘 갚고, 요즘 말로 할게요. 다달이 여러분이 회사 다니셔서 이자 잘 갚고 원금도 많이 갚아나가는 되게 건전한 회사예요. 근데 김진태의 한마디. 보증 안 쓸 거야. 한마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실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김진태가 아니 갚을게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자,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여파, 부도난 거의 여파.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들어오느냐? 2,050억 투자한 I1 제1차 최동부도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증권 다 뜯기게 생겼다고. 그래서 증권과 지자체 사업이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 한전 아시죠? 한국전력. 공기업이죠. 여러분 한전 주식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똥값 됐습니다 이번에. 왜냐? 한전에서 주식시장 말고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팔아요. 근데 여러분 한전 채권은요, 공기업 채권이잖아요. 이율이 낮아요. 대신 되게 안전해요. 근데 1,200억이 유찰돼 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채권을 사는 사람들 있죠. 거기 머릿속에 공기업도 망할 수 있겠구나. 그게 빡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전은요, 역사상 이렇게 채권이 유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내가 돈이 한 50억 있어요. 한전에서 50억 빌려준 사람 이자 5% 줄게. 거기 두면 안전하니까. 증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안전하니까. 이율이 높지 않더라도. 그리고요, 한국도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회사채 발행에 아예 실패합니다. 도로공사가 우리 돈 빌려줄 사람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붕괴돼 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공기업이 3A나 2A 등급이에요.
그 밑에가 뭔지 어딘지 아십니까? 대기업. 공기업이 채권이 안 팔리는데 대기업 채권이 팔리겠습니까? 더 안 팔리겠죠. 중소기업은요? 더더더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둔촌 주공아파트 아시죠? 서울에. 뭐 역사상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는 몇백억, 거기에 차관이 실패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파트에서 건설하기 전에 분양금 다 여러분 내지 않잖아요. 들어갈 때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사들은 계약금 받고 준도금 받고 몇백억을 채권 시장에서 빌려요. 야, 우리 아파트 짓고 있거든? 이거 나중에 분양금 받아서 줄 테니까 한 500억 빌려줘. 1000억 빌려요. 채권 시장에서. 이자 5% 줄게. 이렇게. 5% 꽤 세잖아요. 그런데 둔촌 주공이 채권이 만기가 됐어요. 이걸 연장해야 돼요. 여러분 대출 연장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인만 하면 돼요. 어차피 최초에 다 심사했으니까. 갑자기 내가 단위년생을 잘렸다든가 내 신용도가 뚝 떨어져서 이러지 않으면 돼요. 근데 대출 연장에 실패합니다. 둔촌주공 사업, 재개발 사업이. 그래서 둔촌주공이 망할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거 지금 짓고 있는 건설사들 있죠. 건설사들이 돈을 빌려다 지어야 되는데 못 지으니까 거기에 4개 건설사가 들어갔거든요. 야, 엠빵. 그래서 건설사들이 n분의 1을 다 나눠서 각자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건설사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되게 많죠. 하청, 삼청들. 그들에게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L건설이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초인류 L건설이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건설사와 작은 증권사, 작은 제3금융기관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갑자기 어디서 제3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이자 7%, 10% 주겠다 돈 넣으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지금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했네요. 중소건설사, 지방건설사, 금융사,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했어요. 분명히 장부상으로 흑자예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돌다가 막히면 채권시장 가서 야 내가 2달만 쓸게. 한 500억 빌려줘. 2달만. 야 이자 10% 줄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채권시장의 금리가 엄청나게 뛰어버리니까 그리고 아예 안 빌려줘요 이제. 우리나라에 돈맥 경우가 시작됐어요. 자금력이 없는 회사들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카드 뉴스로 만든 겁니다. 김진태 씨는요, 레고랜드를 망가뜨리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최문순이에요. 전 지사. 즉, 김진태 입장에서는요, 전 도지사가 한 거니까, 나 안 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죠. 또라이죠.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김진태 씨가 원래 춘천시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시절에는요, 이 레고랜드를 제대로 사업 못하면 내가 소형강물에 뛰어들겠다. 야, 최문순, 제대로 못해? 빨리 제대로 하란 말이야! 하고 레고랜드를 되게 지지했어요. 근데 도지사가 딱 되고 레고랜드가 잘 되니까 이거 전 도지사가 한 거네? 야, 망가뜨려.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김진태 씨는 이걸 기대했어요. 전 도지사가 한 걸 망가뜨리는 거. 그런데 그 결과 이거 보세요. 레고랜드가 회생신청, 어음부도, 자금 조달시장 경색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채권시장 마비, 금융혼란, 실물경제 취약, 국가경제가 지금 넘어지게 생겼고 또 개인들은 건설업계 타격, 부동산 하락, 부실화, 개인들 다 망하게 생겼고 이게 지금 이래요. 그래서 보면요. 금융위원장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대 정말.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원도 채무 미행 발표로 불신 키웠다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보세요. 50조 이상을 현재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그 불신이 있죠. 그게 문제예요. 경제를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했거든요. 경제는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까? 경제 논리요. 경제는 이익이 되냐 안 되냐로 해야 되는데 경제를 정치 논리로. 능력 미단의 정치꾼을 뽑은 결과입니다. 네. 강원도민들이 병신짓을 한 거예요. 병신이었거든요. 진짜예요. 아니, 진짜 그 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강원도민들이 미친 거예요. 물론 언론 탓도 있어요. 정치꾼을 뽑아놨어요. 도지에 사면 도 행정하는 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를 위해서 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행정가를 뽑아놨어야 되는데 정치꾼을 뽑아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금융시장에 신용 위기가 온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강원도라든지 우리나라 지자체가 보증을 서요, 무조건 빌려줘요, 돈을. 왜냐? 지자체가 보증 섰으니까. 지자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세요, 혹시? 나라가 전부가 갚아줘요. 그런데, 김진태 요 한마디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붕괴됐고요. 그리고 금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살벌한 얘기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자, 이제 여러분 레고랜드 사태라 부르면 안 돼요. 왜냐? 레고랜드는 어떤 기업입니까? 흑자 내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쵸? 김진태 사태예요. 레고랜드 사태 아니에요. 김진태 씨가 멍청해서 생긴 사태예요. 김진태 사태는요, 정부도 늦었다. 수백억 아끼려다 50조 투입. 뭔 소리냐? 여러분, 금융감독원이 왜 있는 거냐면 이런 거 감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태 씨가 만약에 레고랜드 망하게 할 거야, 우리 보증 못 써! 그거를 알자마자 금융감독 달려가서 요즘 되냐 안 되냐 하고 막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딱 메꿔버리면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그걸 방치했어요. 처음에 50조를 투입했대요. 50조. 정부 돈으로. 정부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세금이에요. 여러분, 내 세금을 왜 거기를 그런 데 써? 내 세금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렇게 말씀하는 보면요, 다 바보 같아요. 이렇게 50조씩 쓴 놈도 있는데. 우리 최근에 이태원 그 압사 사태 때문에 뭐 얼마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병신들이 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근데 거기 1인당 1,500, 2,000 정도 지원한대요. 근데 이런 데 입 달고 가만히 있잖아요. 50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2,000억 안 갚은 대가가 200조로 계속 부푸는 김진태 청구서. 이 50조는요, 지난달 얘기고요. 이거 보세요. 11월 1일발 기세예요. 현재 200조를 퍼붓고 있는데 아직도 금융시장이 안정이 안 돼요. 은행 95조, 한은 35조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금융시장 신뢰를 책임으로 강원도를 일정 기간 퇴출해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200조 이상 쏟아부었는데도. 자, 뭐 거기 1,500만 원 1인당 지원한다고 막 지랄 연명들 하잖아요. 근데 50조, 200조 쓰는데도 아가리 닥치고 있어요. 전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피 같은 세금들이 이렇게 쏟아붓고 있다고요. 또요. 흥국생명 이어 DB생명도 콜옵션 연기. 여러분, 콜옵션이 뭐냐면요. 우리 다 돈 빌리잖아요. 돈 빌리면 만기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기 끝나면 무조건 돈 갚아야 돼요? 연장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콜옵션이라는 거는요, 그때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돈이에요. 그때 갚아야만 되는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갚아요. 여기서 빌려다가 다른 데서 빌려도 갚으면 되잖아요. 예, 채권시장 가가지고 뭐 A한테 빌렸어요. 콜옵션이 A한테 빌린 돈이 콜옵션이 만기예요. 그래? B한테 빌렸어요. 얘한테 갚으면 돼요. 근데 흥국생명과 DB생명이 그걸 안 해버렸어요. 나 안 갚을 거야. 이렇게. 왜냐? 채권시장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새로 대출해서 기존 대출을 갚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 대출에다가 벌금 금리를 무는 게 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흥국생명과 DB생명이 현찰을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채권시장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현금 갖고 계시라고. 돈 쓰지, 어디다 투자하거나 돈 쓰지 말라고. 지금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금 시장이 굳어져요. 어떤 게 발생하느냐? 예, 9% 이율 9%가 눈앞입니다. 김진태 그 사태가 내일 신용대출 옮겨 붙었어요. 여러분, 신용대출 이자가 제일 빨리 올라가요. 9%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말이자 9% 넘을 수도.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거, 미국 연준에서 또 0.75 올렸어요. 지난주에. 한 번 더 남았어요. 아직 우린 2번 더 그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가뜩이나 외국 때문에 안 좋은데 이 김진태 씨가 이 지랄을 하는 바람에, 또라이 짓 하는 바람에 엎친 데 덮친 격.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김진태 씨 멘트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 서둘러 귀국한 김진태.
조금 미안, 정치적 의도는 없어. 이따위 망발을 하고 있어요. 조금 미안하대요. 때리고 싶어요, 진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이 사람이 멍청했구나, 정치적 의도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긴급히 수정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이치모터스 고문 출신의 이상돈이라는 전 은행장이 유암코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근데 전 기사가 그나마 이렇게 기사 낸 것도 대단한 건데, 기자를 보면 정말 열받아요. 해설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일단 유암코라는 게 어떤 회사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파산해서 회생 신청을 하죠,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 이 유암코라는 회사에다 위탁을 해요. 이 유암코는 이 기업을 분석해서 요 부분은 썩었어, 여기는 괜찮아, 썩은 데 구조조정하고 괜찮은 데만 살려서 되파는 기업 회생 전문 업체입니다. 거의 공기업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 사장에 이상돈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이치모터스 고문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현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가 짜서 주가 조작 의혹을 한 그 회사죠. 그 회사의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갔대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아까 중도개발공사, 지금 레고랜드 코리아, 어떤 기업이에요? 건실한 기업이죠. 아마도 이런 사람을 세워서 레고랜드 코리아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김진태가 멍청한 게 아니라, 김진태가 그래서 레고랜드 코리아를 망하게 해요. 보증 안 서서. 망하게 하면 유암코가 가서 그거를 다 기업을 다시 재조립해서 팔아요, 좋게. 그래서 레고랜드 코리아를 강원도 공기업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회사니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 멀쩡한 기업이었거든요. 흑자내는 공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영화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추측해 봤어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멍청한 정치가 경제를 망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밝히겠죠. 자,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김진태 씨 사건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게 많아요. 아직 안 터진 것들이, 이제 터질 것들이. 이게 뭐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만 호구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코로나 때 돈을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그걸 다시 회수하는 법안이에요, 돈을.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뭘 끼워 넣냐면요, 배터리, 철강 등 원자재를 미국이나 동맹국에서만 구입, 제조해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만들죠. 미국에 팔아요. 수출해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테슬라, 미국 기업이죠. 테슬라에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미국인들은 어떤 걸 사겠습니까? 똑같은 품질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일종의 무역 장벽처럼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자, 독일 문제가 되겠죠. 독일도 전기차 많이 만들어 파는데, 독일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입법 예고되자마자 로비를 합니다. 우리도 동맹이고, 야, 우리 이렇게 도와줬고 하니까, 그러니까 법안의 밑에 독일 예외 들어갔어요. 법안급 밑에. 또 일본이, 야, 우리 일본은 많이 만들잖아요. 이거 만드는 거 니네한테 팔아야 되는데, 야, 우리 동맹인데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일본 예외, 캐나다 예외, 어디 예외, 다 예외가 들어갔어요. 6개의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만 여기 못 들어갔어요. 즉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미국에 못 팔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이 다 미국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있죠. 당선인 시절에 보고를 했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수위에. 자,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초부터 미 의회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려는 걸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서 미 하원에 항의 서한까지 보냈대요. 보내고 외교부에서 해당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했어요. 이거 지금 빨리 싸바싸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른 나라 다 괄호 열고 예외 여기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정상회담을 하든 하원 의장을 만나든 해서 거기 예외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근데 안 했어요. 답답해서 국정원에서 또 보고했대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안 움직여요. 펠로시 하원 의장 우리나라 왔던 거 아시죠? 여자 의장. 그때도 외교부에서 기회라고. 하원 의장이 왔어. 저 사람이 법 만드는 사람인데 또 의사봉 두드리는 사람인데 괄호 열고 한국 예외 하자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났어요. 하원 의장을. 안 만났어요. 영접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온 날 저기 다른 데 영국권에 술 퍼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제재 대상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 윤석열과 인수위는 신경도 안 쓰다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왜 난리 난 거냐?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떤 일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밑에 하청 등등등 다 도산이거나 같이 가거나 해요. 우리나라 일자리 엄청나게 없어지는 거고 매출액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동장으로 자국으로 공장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뺏기게 생겼어요. 즉 쉬운 말로 하면요, 이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은 주가가 엄청 떨어질 거고요. 거기 2차, 3차 벤더들도 다 폭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곧 시작합니다. 곧. 답답하시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애플이 탈탄소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리백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 같은 거.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 탈탄소. 2030년부터는 아예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모든 회사는 탄소 중립해.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어. 그래야 우리가 애플에서 갖다 쓸 거야. 이래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친원전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애플은요, 협력사의 아리백을 넘어선 탈탄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주들이 막 뜨고 있어요. 여러분, 탄소 중립 전기 에너지는 현재 풍력, 태양광밖에 없어요.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의미가 없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도 아리백을 가입하고 또 점점 탈탄소로 가려고. 왜냐면 애플이 했다는 소리는요,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다 할 거고요. 또 유럽의 기업들 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수출을 아예 못 한다는 소리예요. 거기 안 맞추면. 수출을 해야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벌써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들은요, 애플 탄소 중립 압박에 재생에너지 많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에서 그 탄소 중립 전기 있죠. 재생에너지 전기가 5%밖에 안 돼요. 이 5%는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쓰는 양에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 바보 같은 대통령은 원전은 친환경이라면서 원전 건설을 막 지원해요, 지금. 여러분,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쓴 제품으로 무언가 만들잖아요? 그거를 애플에 납품을 못 한다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대기업에 모든 납품을 못 해요. 간단하게 수출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원전 이러고 있어요. 후쿠시마 그것도 폭파가 없었다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멍청한 정치를 뽑아놓은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멍청하다라고도 보는데, 아까 김진태 씨처럼 김진태도 멍청해서 한 게 아니라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보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그거 봅니다. 이 원전 업계와 현 정권과 뭔가 결탁이 있을 것이다.
제가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원전 할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해외로 나가봐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봐요. 이천이라는 도시는 이 공장으로 먹고 살거든요. 우리나라에 대규모 공단이 몇 개 있어요. 이 공단 다 나가버리면 끝장입니다. 그 밑에 기업들도 다 줄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경제는 경제 논리로, 그리고 정치인은 국익을 우선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정치 논리로 사익을 추구하고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대책입니다. 똑같습니다. 현금 많이 확보하세요. 다른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안전하다 그랬죠. 애플 주식이 안전하다 그랬죠. 애플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죠. 삼성전자는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를요, 경제적 논리만 보잖아요? 나쁜 기업 아니에요. 그쵸? 세계 초일류 기업이에요. 저는 삼성전자 되게 좋아해요. 삼성 제품도 좋아해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제에, 경제 논리 말고 다른 논리들이 개입하죠.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회장 되셨죠? 이재용 씨가 어느 정치에다 줄을 대서 이걸 갔을까? 깜빵을 갔어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거기 삼성전자 진짜 그래요. 오너가 사라지면 올라가요. 왜냐? 회장이 직권으로 명령 내리지 않고 삼성은 이미 초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엘리트 관료들이 많이 있어요. 시스템을 돌려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이 초인류 위에 있는 그 오너들 때문에 망해요. 이런 식으로. 또요. 삼성이 되게 좋은 기업인데, 우량한 기업인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옛날에 아시죠? 100억 내놓으시오. 100억 내놓으시오. 머리 까진 전 대통령이 내놓으라고 했더니 국제상사라는 곳에서 3억 냈어요. 우리 못 냅니다. 했더니 다음날 국제상사 부도나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경제에 다른 논리들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식하지 마세요. 부동산 하지 마세요. 왜냐? 다른 논리가 개입돼서 그 논리가 개입되는 건 우리 같은 개미들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현금 확보하시고요. 어디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그리고 몸 아프면 빨리빨리 치료하시고 위태할 때는 주변분들에게 많이 연락하셔요. 이제는 우리끼리 살아남으셔야 해요. 예. 저도 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